2022년 8월 11일 웨비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게임체인을 저희가 7월 16일 게임체인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게임체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발을 리딩하고 계시는 주영현 TD님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로커스 체인 관련돼서 소식들과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저희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진행했던 FGT 게임체인 FGT 행사 당일의 화면이고요. 네. 행사 당일에 저희가 FGT를 성공리에 진행을 했는데 이 행사에 참여했던 우리 유저분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만든 영상이 그날의 분위기와 게임체인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서 그게 가장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드디어 킹덤 언더 파이어 골드 부제 워 오브 히어로즈가 재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킹덤 언더 파이어 크루세이더와 히어로즈가 스팀에 재출시할 당시 왜 킹덤 언더 파이어 골드는 출시가 안되는가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러한 아쉬움을 모두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20년 된 이미지 CD를 가지고 멀티플레이를 즐겨오던 유저들과 저희 RTS 유저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구 판타그램, 현 블룸 테크놀로지에서 자체 개발 중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워게이트를 대체하는 킹덤 언더 파이어 온 로커스 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로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킹덤 언더 파이어 기사를 찾아보면 블룸 테크놀로지의 로커스 체인을 이용하여 킹덤 언더 파이어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 실체를 기사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나마 1년 전 시연 영상에서도 단순히 랜 네트워크 메뉴에 접속을 하여 게임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라드민이나 하마치 같은 VPN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구현 가능한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다수의 커플 커뮤니티 분들도 전혀 믿질 않았죠. 하지만 지난 7월 16일 토요일 개발사 초청으로 실제 본사에 방문하여 FGT를 진행하였고 불신의 커프에서 믿음의 커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윈도우 10에서 Alt 탭이 가능했고 튕기지도 않았고요. 하마치나 라드민 같은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4인 멀티플레이 기준 반응 속도가 느리다거나 간헐적으로 끊기는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FGT를 테스트하기에 앞서 한 관계자분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기로 단순히 QA 업체에 외주를 줘서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사비로 자체 리그를 개최할 정도로 애정 깊은 커플 커뮤니티 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저를 비롯한 커플 커뮤니티 분들을 초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전 킹덤 언더 파이어 개발자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개발 비하도 짧게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커플 커뮤니티 분들이 명경기를 또 연출하면서 실제 그 장면을 바라보던 개발진과 임원분들은 감탄을 쏟아냈었고요. 이 정도로 킹덤 언더 파이어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었고 게임 애정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물 같지만 얼마 전까지 핫했던 P2E가 있었죠. 단순히 게임 내 가상화폐가 아닌 게임 기능의 한 축을 맡는 역할로서 블록체인을 처음 보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웠던 경험이었고요. 블룸 테크놀로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한창 개발 중이라고 했고요. 그간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버그들도 수정하여 출시를 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출시 후 구매 화력이겠죠. 지난 2020년에 거울전쟁 은혜의 미러넷이 부활했었죠. 이번에 킹덤 언더 파이어 골드 재출시 소식까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RTS 게임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함께 RTS 게임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리거 소프트의 태조 왕건과 라크무도 다시 할 날이 오겠죠? 아직 RTS는 살아있다. 누군가에게는 헛된 망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상을 만드는 오늘따라 더욱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RTS 게임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는 다음 RTS 게임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체인을 그때 설명드리면서 게임 체인이 저희 이제 향후에 오픈하게 될 메인넷의 서브셋 버전이다, 프리뷰 버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메인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이라는 거는 노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여러 가지 상황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오류가 하나도 없을 때 메인넷을 런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노드를 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를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귀찮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 들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노드를 설치하지 않고 노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 메인넷 테스트를 성공리에 진행하기 어렵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게임을 다운받게 해서 게임을 실행을 하면 그 실행을 할 때 그 게임 다운받아서 설치한 그 컴퓨터에 저희의 로커스체인 노드가 이렇게 깔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노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염두를 해줘서 테스트가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메인넷 저희가 런칭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프리뷰 버전으로 먼저 런칭을 한 개념이 게임체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자들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개발자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많고 실력이 뛰어나시는데 그분들을 리딩해서 로커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 주영현 TD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은 그저께 진행을 했고요.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비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과연 로커체인은 누가 개발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로커체인의 개발을 실질적으로 리딩하고 계시는 테크니컬 디렉터 주영현 TD님을 모시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로커체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영현이라고 합니다.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 우리 주영현 디렉터님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신치해 있으시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언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이 과정이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로커체인을 개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리님? 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이제 계속 게임 개발에 게임 산업에 종사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드 게임들 팬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이전에 패키지 게임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게임들도 사실 해볼 수는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건 이제 문화상품이라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다고 옛날 게 딱히 또 가치가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냥 트렌드가 변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온라인 게임들은 이제 서버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서 중지를 해버리면 이제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서버 없이 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BAG에 기반을 둔 좀 새로운 세대의 블록체인들에 대한 그런 화이트 페이퍼들을 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뛰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거창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았는데 게임을 오래된 게임을 즐겨보고 싶어서 게임을 블록체인을 개발하게 됐다 뭐 이런 동기도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개발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꽤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테고 나름 이제 뿌듯했던 어떤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사실 단기간에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아마 그러니까 설정한 목표에다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그 관련 업계 전체 기술이 생각보다 좀 너무 걸음마 단계라서 해야 될 일이 너무 생각보다 많아서 상당히 좀 처음에 좀 힘들었던 점들이 있는데 네. 좋았던 점, 그러니까 뿌듯했던 일들이나 더 힘들었던 점들 전부 다 그런 부분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뿌듯했던 점이 한번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생각했을 때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베리파이어 프루닝은 원래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게 아니고 다이나믹 샤딩으로 이어지는 그 기술을 계속 리서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이것도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 반짝하고 찾아온 그 선물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뭐랄까 상당히 뭐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네요. 네. 일단. 네. 저희 어드바이저죠. 네. 유리스타브가 로코체인을 평가를 할 때 솔라나랑 폴리곤이라는 프로젝트를 합한 것보다 로코체인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셔서 좀 전에 들었는데 네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자신이 더 생기네요. 네. 그때 뭐 저희 밤늦게 일하다가 우리 주TD님께서 로코스체인 같은 프로젝트를 만난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다, 인생의 영광이다, 뭐 이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닌데 그런 뜻깊은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가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났거든요. 네. 로코스체인을 직접 그 개발 리딩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로컬체인에 대한 목표나 이런 건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우선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되게 높은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저희 모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토가 실용적인 레벨에 도달한 블록체인을 만들자라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현재 있는 기술들에서 뭔가 하나를 개선하자는 하나 두 가지를 개선하자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정말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길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한 위치를 다 찾아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어디 참고할 프로젝트도 없고 저희가 가는 길이 일종의 이제 개척하는 길이다 보니 상당한 고통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저희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로 이 프로젝트가 개발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많은 가장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네, 니네가 하는 얘기고, 이더리움 같이, 돈도 많이 있는 재단이나 그런 곳에서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 테고, 삼성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인원도 많고, 개발자 인력도 풍부한데, 똑똑한 사람도 많을 테고, 근데 왜 너네들이 했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데는 왜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좀 설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이를테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뭔가를 조금 개선해보자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용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실용적인 게 되려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중에 거꾸로 이제 요건들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유명한 이미 퍼진 프로젝트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그 유저 베이스나 이런 게 기존에 이제 뭐랄까 시장이랄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완전히 다른 걸 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네. 시작하는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자유도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뭔가 이제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발력이랄까 그 의견이 좀 빨리빨리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빨리 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하는 그 속도가 중요한데 네. 이런 속도를 내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뭔가 이런 것에서는 훨씬 적합하고 유리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비유를 저는 가끔씩 하는데 그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 10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100명이 모여도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에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능력을 가진 천재적인 개발자 한 명이 100명이 못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있고 네. 100명이 잘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이제 로컬체인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소수의 개발자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단계를 계속 거쳐왔고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이제 안정화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함을 찾는다든지 하는 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더리움이 현재 이제 그 토큰 생태계에서 절대적인 강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더리움 이용해서 만든 토큰도 57만 개 정도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뭔가를 성능 개선을 해낼 때 그 토큰도 그대로 생태계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 성능 개선을 해내거나 확장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거죠. 쉽지 않죠. 네. 그걸 다 유지를 하면서 네. 근본적인 걸 계속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많은 제약이 네. 애초에 걸리겠죠.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저희가 이제 그 개발자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기술을 고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 저희 이제 핵심 기술 중에 두 가지가 다이나믹 샤딩이라는 기술과 베리파이어 무르닝이라는 기술이고요. 그 기술 중에 이제 먼저 다이나믹 샤딩에 대해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다이나믹 샤딩을 논하기 전에 샤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샤드라는 것은 조각이니까 샤딩은 뭔가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자니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샤드라는 조각으로 나눠서 네. 각각을 다 따로따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합치는 뭔가 그런 식의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의 일종이죠, 샤딩이. 네. 그래서 이 샤딩이라고 해도 뭐를 쪼개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샤딩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샤딩을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억제하기 위해서 샤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샤딩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우선 DAG 원장을 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1차적인 그러니까 합의 과정이나 여기서 오는 그 속도 제약 같은 거 풀렸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직면하는 부분이 이제 탈중앙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트래픽에 걸리게 되거든요. 네네. 이 트래픽을 이제 제어하기 일정 이하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샤딩밖에 방법이 없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니 샤딩도 이제 다이나믹 샤딩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다이나믹 샤딩에서 다이나믹은 동적인데 저희는 두 가지를 묶어서 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유저의 어카운트가 샤드에 속하게 됩니다. 한 샤드에. 네. 그런데 어카운트 샤드
샤드가 계속 일정한 게 아니고 네. 어카운트가 시간에 따라 여러 샤드로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각 샤드와 전체 이 네트워크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동적으로 샤드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동적 샤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샤드의 수가 처음부터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샤드로 출발을 했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래픽이 일정 이상이 다 증가하게 되면 샤드를 쪼개가지고 다시 트래픽을 억제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사용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또 다시 샤드 수를 계속 늘리는 네. 방식으로 네. 전체 샤드 수를 동적으로 계속 변동시킨다라는 점에서 또 동적 샤딩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희의 이제 동적 샤딩,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런 다이나믹 샤딩을 언급한 곳이 있던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엘론드라는 프로젝트가 다이나믹 엘론드 샤딩을 맞아요. 들고 나왔는데 저 처음에 보고 사실 맞아요. 깜짝 불쌍해서 깜짝 놀란 적도 네, 있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보다는 더 많이 그 개발돼 있다라고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더 개발이 덜 돼 있다. 저희가 더 많이 돼 있다. 많이 돼 있다. 네. 훨씬 네. 상당히 많이 네.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도 그때 그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트리님께서 이제 보시고 아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동적 샤딩이라고는 아직은 기술이 한참 수준이 좀 아직 덜 개발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 저희도 아직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완성이 돼야 이제 진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저희가 더 많이 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완성이라는 거는 이제 또 걱정하실 텐데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되어 있으나 이제 주TD님이 표현하신 완성이라는 건 메인넷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아니 그럼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베리파이블 프루닝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다이나믹 샤딩은 저희가 이제 트래픽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채택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반면 이제 베리파이어 프루닝은 원장 사이즈 디스크 상에서 차지하는 원장의 사이즈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인데, 프루닝이라는 건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오래된 데이터를 원장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네. 매우 오래된 데이터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이제 뭐 사람들끼리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1년 미만 데이터는 지우고 네. 뭐 특정한 아카이브에만 놔두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네. 지우는 걸 이제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확정합의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확정합의 알고리즘은 일단 합의가 나고 나면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에 쓰는 경쟁 합의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계속 한번 원장에 쓰여진 데이터도 계속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반면에 확정합의는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전의 데이터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이미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전의 데이터는 이제 프루닝해서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데이터를 계속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되 그러니까 원장에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원장에서 지운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이 데이터가 이 원장에 원래 있던 데이터가 맞다라고 제출을 했을 때 네. 이걸 모두가 다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이 블록체인은 그 검증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한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HSMT라는 구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계층적 그 스큐드 머클 트리라고 하는데 HSMT. 네, HSMT. 네네네. 네, 그것과 이제 저희 AWTC 원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베리파이어 프루닝 그러니까 그런 그 데이터를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검증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개발을 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 사이즈를 이 기술로 이제 저희가 개발 목표가 한 10기가 4K TPS를 유지하면서 네. 원장 사이즈를 한 10GB 안쪽으로 억제하는 게 개발 목표였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그 초과 달성을 해서 한 수백 메가바이트 정도로 아마 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확정 합의를 해야만 프루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확정 합의를 도입한 프로젝트면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뭐 가능 불가능이라고 그 따진다면 확정 합의면 프루닝에 적합하고 네. 경쟁 합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만 굉장히 오래전의 데이터를 커트해야 되는 거고 네. 확정 합의하면 더 가까운 데이터도 커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데 네. 다만 그러니까 프루닝을 했지만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옛날 데이터를 검증을 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원장 구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되게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우수한 기술의 프로젝트를 쭉 검색을 해서 이렇게 그 다른 어딘가에서 숨어 있을 또 다른 로커스 체인 같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뒤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네, 때 그렇죠. 다이나믹 샤딩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베리파이블 프루닝을 검색해 보기도 하는데 베리파이블 프루닝이라는 그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베리파이블 프루닝이 저희가 이제 TD님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의 블록체인이 검증을 위한 수단인데 데이터 저장과 검증을 붙여놓으니까 모든 그 노드가 동일한 원장을 다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고 워낙 느린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그리고 고속 블록체인에서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모순을 다 같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베리파이 프루닝 기술이 아마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죠? 네. 네,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피디님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코아 개발팀들이 집중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달성한 그러니까 로커체인의 그 토대 위에서 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을 로커스 체인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돌릴 수 있을까?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인데 네. 우선 하나는 BAG 원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리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샤디드 원장, 그러니까 샤딩이 적용된 원장에서 스마트 컨트롤들을 역시 돌리는 겁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디님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미래나 로커스 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뭐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요. 네. 우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그 블록체인, 로커체인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 되게 좀 그 당황했던 게 블록체인 기술이 생각보다 너무 거름마 단계였다라는 지금이 네. 네.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네. 네네 라는 게 되게 좀 상당히 좀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질 것인가 네. 아니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인가 네. 이 두 가지의 어느 쪽이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뭐랄까 처음에 좀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면서 이제 좀 확신이 드는데요.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이제 해보면 점점 확신이 들었고, 네. 저희가 이제 모르는 거는 그게 이제 로커체인이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누구 다른 쪽에도 추월을 할 것인가. 아, 지금은 뭐 저희가 한 많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죠. 보이는 데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언제나 보이지 네. 않는 곳에서 긴장하면 안 된다. 긴장. 긴장 안 하면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그 로커체인을 개발을 리딩하고 계시는 주영현 테크니컬 디렉터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역시나 어렵죠? 다시 슬라이드 쇼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다시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요. 야,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그 프로젝트 팀의 마지막에 계신 분이 유리스타브입니다. 이 유리스타브 이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인정받고 있으신 분이고요. 다음은 다음 주 정도에 어드바이저 한 분이 더 새로 추가되는 소식이 아마 알려질 것 같은데요. 정지훈 교수님께서 저희 로커체인의 어드바이저로 추가가 되십니다. 정지훈 교수님께서는 현재 그 K2G 테크니컬 펀드의 총괄 파트너를 하고 계시고요. 솔라나의 어드바이저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의 부교수로 계시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LG전자의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좋은 분들이 속속 저희 어드바이저로 참여해주고 계셔서 반갑기도 하고 로커스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진행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진행사항 중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것과 저희 앞으로 로커스 체인을 기다리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저희 로커스 체인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블록체인의 여러 범주는 나눠볼 수 있겠죠.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메인넷 플랫폼이죠. 그래서 플랫폼 코인을 추구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과연 이제 플랫폼 코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이해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300조, 솔라나가 20조, 아발란체가 11조, 니어 프로토콜이 5.1조 정도 됩니다. 아까 저희 어드바이저로 계신 유리스타브가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유리스타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리스타브가 솔라나와 폴리곤을 합한 것보다 로커스 체인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솔라나가 현재 20조죠. 그런데 솔라나의 지금 모습을 보면 로커스 체인이 과연 솔라나만큼 될 수 있을 것인가?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유통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로커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100원이라고 보고 코인 유통량은 18억 개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약 한 1,8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더리움에 비하면 현재 시가총액은 약 1,600분의 1, 솔라나는 111분의 1, 솔라나에 비해서 로커스 체인이 그렇다는 거죠. 니어 프로토콜에 비하면 30분의 1. 역으로 말하자면 자, 솔라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약 한 솔라나처럼 된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100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110배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들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인마다 유통량도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가총액으로 얼마나 더 가치가 성장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계산인 거죠. 지금의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1,000원인데 로커스는 왜 100원이야?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메인넷 블록체인 코인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글로벌 투자 유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투자 유치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게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대형 거래소 상장이나 뭐 여러 것들이 다 이렇게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커스 체인한테 가장 중요한 소식이나 뉴스는 뭐냐면 과연 이 로커스 체인을 솔라나처럼 키울 파트너가 누가 붙을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암호화폐 기관을 카테고리를 좀 나눠 볼게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트레이딩 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는 기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아무리 큰 코인도 아무리 큰 프로젝트도 누군가가 파트너가 이거를 키워줄 수 있는 글로벌한 파트너가 붙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그 뭐 옛날에는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켓 메이킹, 시장을 만드는 업체, 혹은 요즘에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대량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가치를 올려주는,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들이 GSR, 점프트레이딩, 윈터뮤트, 팔코넥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GSR이 리딩을 했던 프로젝트가 폴리곤이라는 업체가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가격이랑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그 업체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솔라나는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해당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기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관들이 이제 파트너로 될 때 거래소, 대형 거래소나 뭐 이런 자산 운송사에 편입을 하는 거는 이런 업체들이 편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는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뭐 게이트웨이 이런 거대한 거래소들이 있고요. 대형 거래소들이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이런 원화 거래소들이 있죠. 로커스체인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가 된다면 훨씬 더 매수세가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원화 거래소에 진출하는 게 유리하기는 한데 규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지금 현재 트래블 룰을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축소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많이 내려오는 건 맞는 얘기인 거죠. 자산운송사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나 셀시우스나 넥소 같은 회사들이 자산운송사의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커스체인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기관들 중에 저희의 파트너가 잘 선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이미 이 글로벌 파트너랑 저희가 어떤 중요한 투자 계약과 그런 계약들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솔라나하고 폴리곤을 합한 것보다 로커체인이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솔라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57,000원 정도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가 57,000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갔느냐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얼마였냐? 작년에 942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년 동안 약 이게 얼마인가요? 280배. 그죠? 280배. 280배가 오른다고 하면 1년 만에 280배가 올랐어요. 이게 참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280배가 어떻게 오르느냐? 이게 기술 위주의 메인넷 코인이 오르는 방식입니다.
솔라나를 투자 기관들이 선택을 했고요.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키우는 거죠. 이랬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지금 현재도 루나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57배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오르기 전에 비해서. 폴리곤을 보면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원이었습니다. 4원. 근데 많이 올랐을 때 몇 배가 되느냐? 4원에서 3,300원이면 몇 배인가요? 830배인가요? 800배가 넘게 올랐고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어느 정도냐면 300배가 오른 겁니다. 300배.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프로젝트가 또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솔라나는 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졌냐면 솔라나가 5번인가 해킹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퍼졌습니다. 솔라나가 제시한 그 POH라고 하는 슈퍼노드가 완벽할 수 없고 디도스 공격에 노출이 자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완벽한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만 그 퍼블릭 블록체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성능과 확장성을 해결해야만 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폴리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폴리곤은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느냐. NFT입니다. NFT, 게임 NFT. 게임 NFT에 이더리움 가지고 민팅을 하려다 보니 돈이 너무 비싸요. 수수료가. 근데 그거를 수수료를 굉장히 싸게 해주고 빠르게 민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폴리곤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메타버스 NFT가 대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크레타로 저희가 메가뎁을 선정을 하고 선정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폴리곤하고 솔라나를 합한 것보다 로커스체인이 뛰어나다. 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요거는 매번 오픈해 드리는 표인데 솔라나는 완벽한 퍼블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으면 이 POH라고 하는 슈퍼노드에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기고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 병목 현상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저희처럼 다이나믹 샤딩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다이나믹 샤딩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어렵냐? 기본적인 원장 구조가 리니어한 블록체인 가지고는 이거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의 확장성이 뛰어난 블록체인이 가져야 할 필수 베리파일 프루닝도 저희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마디로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로커스 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이 뛰어난 거 맞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대규모의 파트너가 붙었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짧게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55분이나 지났습니다. 그 로커스체인을 2018년도에 저희가 인연을 맺어서 빨리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4년 넘게 지나고 있고요. 또 짧게는 최근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이해관계가 틀리고 그리고 생각이 틀리다 보니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혹은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서 참 최근에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가치 상승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로커스체인과 로커스체인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따뜻한 봄날의 햇살같이 이렇게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더 로커스체인이 가치를 가지고 상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P에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2주 뒤에 또 웨비나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